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대장 상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7% 상승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21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 특히나 지난주에 있었던 단기 저항대마저도 두들기고 있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흐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제 방송에서 좀 강조를 드렸던 게 있는데, 노란색 추세선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조만간 터질 거란 말씀을 바로 어제 드렸었는데 곧바로 현실이 되었죠. 어쨌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조금만 차트를 넓게 보시면 기존의 두산에너빌리티를 향한 기대감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굉장히 오랫동안 반영이 되었었죠. 그런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급등까지 나왔던 상황이고요. 이런 추세를 돌파하는 급등은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매수세도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랬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실망감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실망감이 반영된 추세가 지금 그어드는 이 노란색 추세이거든요. 이 안에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순간엔 이탈을 합니다. 보이시죠? 이탈을 해요. 자세히 보니까 두 번이나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웠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노란색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보통 이 노란색 추세를 벗어나면은, 특히나 이제 많은 기대감이 붙었던 원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실망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락 추세를 이렇게 벗어나면은 상상조차 못할 투매가 이어져요. 감히 입에 담기 무서울 정도의 투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그때는 뭐 패닉셀링이라고 하는 말도 아까울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선 급등이 나왔어요. 맞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흐름이 하나 시작이 되고 있고,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댓글 우리 정은님께서 한 분만 남겨주셨는데, 우리 다같이 오늘같이 좋은 급등이 나온 날 앞으로도 급등이 이어져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좋은 급등만 이어져라 라는 마음 담아서 좋아요 버튼 눌러보는 거 어떨까요? 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더 많은 분들이 급등을 향한 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댓글로도 우리 다같이 돈벼락이라고 외쳐보는 거 어떨까요? 정말 큰 돈벼락을 향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돈벼락 외치는 댓글 잊지 마세요. 자, 어떤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냐면, 일단 하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보시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상황이었죠? 오전장만 하더라도요, 힘이 약했어요. 굉장히 약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5%까지 조정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이 약하면 다른 종목들 어떻게 되죠? 분위기가 완전 나락을 가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저항이 되었던 구간을 어렵게 돌파를 하다가 좋은 추세가 나왔고, 그런 추세가 무너지면서 1차 투매, 그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어렵게 돌파했던 2월 달에 주요 가격까지 이탈을 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때 고점 한번 만들었잖아요. 2월달에 만들었죠. 빠지다가 올라오죠. 자, 그럼 이렇게 빠지다가 올라오면은 당시에 고점 돌파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매수세가 폭발해야 되고, 그러한 매수세가 집중될 수 있는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그 종목들이 딱 두 가지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걸로 이 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고점이었던 구간을 매수세가 붙어야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코스피가 그 고점 돌파를 할 때에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매수세는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 주도주로 활개를 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증시의 수급과 감시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돌파를 하면서 만들어진 상승 추세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안에서 잘 가고 있던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죠. 1차 투매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크게 또 급락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럼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오전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힘없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힘없이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종목도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영상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이탈하려고 하는 흐름까지 있었거든요. 이 노란색 추세선이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만들어지면서 실망하면서 만들어진 추세였거든요. 그렇게 실망하는 추세 속에서 이탈까지 나온다? 그럼 주가는 버틸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어요? 늘 강조를 드리는 외인들의 매수세죠. 1월부터 8월달까지 외인들은 1조 2천억을 순매수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땐 신고가를 가던 주식이 떨어져서 대다수가 실망을 하고 있지만 그 실망감을 이용해서 외인들이 물량을 늘려가고 있었다는 거고, 그렇게 실망감이 때로는 추세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큰 위기가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상승까지 그려요. 그래서 어제 예측했던 이 노란색 추세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중요한 흐름이 오늘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3일 전이 나왔잖아요, 그죠? 3일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미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새로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접하셨든 이미 들어보셨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사에서 나오는 것만 고지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새롭게 들으신 새롭게 웨스팅하우스의 내용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웨스팅하우스가 IPO 신청에 들어갔어요. 지금 앞으로 뭐가 이어질까요? 주관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공모부터 청약까지 상장에 대한 일정들이 진행이 되겠죠. 자, 시장 여건에 따라서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큰 파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거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상황이냐, 2026년도 하반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는 와중에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거대 IPO 일정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원전의 르네상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그림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숫자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현실이 되는 싸움, 숫자 싸움이 시작되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가 IPO에 들어가는 일정까지 함께 오버랩이 된 거예요. 한 번에 하반기에 이 두 가지가 지금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동안 주가가 떨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던 그 시절부터, 수년 전부터 방송해왔어요. 물론 뭐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자랑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인공지능 대장주가 될 것이다, 400조 원 시장 공략한다, 이 말씀을 저 밑바닥부터 드렸었는데 지금도 드리는 거거든요. 원전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올랐다면 지금부터 원전의 수주에 대한 가시화, 현실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웨스팅하우스의 상장 시나리오가 주가를 견인하게 될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남기면 추가 자료와 주가 대응 역시도 브리핑도 드리고 실시간 타이밍까지 잡아드릴 건데, 구독만 하시면 얻어갈 수 있는 혜택이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서 혜택 가져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소스를 좀 더 드리면, IPO 신청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한번 논해 볼게요.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초거대 IPO가 상장이 되기 직전에 스페이스 X에 직접적으로 투자했었던 국내 증시의 기업들의 주가도 올랐고, 스페이스 X에 포함이 된 공급망, 스페이스 X에 뭐 물건을 납품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올랐어요. 하물며 스페이스 X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올랐던 상황이거든요. 스페이스 X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스페이스 X는 성장주입니다. 보여줄 것들이 앞으로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화성으로 가는 계획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이 IPO 일정이 관련주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근데 하물며 웨스팅하우스의 IPO 일정이에요. 웨스팅하우스는 AP1000의 핵심이죠. 미국과 중동 국가의 AP1000, 앞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기업이 상장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원전주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담아 놓았던 이유는 웨스팅하우스의 IPO 일정과 더불어서 원전에 대한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노란색 추세선 안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기세를 통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224일선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차 저항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1차 저항대, 그죠? 기술적으로 1차 저항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과연 누가 담아가고 어떤 재료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주가 대응이 한순간에 판단이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남겨서 꼭 대응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독만 하셔도 챙겨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대응 도와드립니다. 다른 전화번호로 뭐 VIP를 가입해라, 주가 매수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한다면 저를 사칭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끊으시면 되고요. 저는 장중에 여러분께 뭐 영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거나 VIP 가입해라 뭐 이렇게 따로 전화를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모든 자료와 브리핑에 대해서는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 바라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남기면 내일장부터 어쩌면 곧바로 시작될지 모르는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급등이 나왔고, 그러한 급등 흐름은 코스피 시장의 큰 변화 속에서 함께 동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들까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순환매 속에서 긴장감이 함께 포함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지수의 기술적 움직임을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가 굉장히 큰 선방을 해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기술적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드렸잖아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 상황도 그렇고 개별적인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원전을 둘러싼 원전의 실적 사이클, 2026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건데, 웨스팅하우스의 IPO 일정까지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한 번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시작될 수 있겠죠. 그 흐름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너무 일찍 팔아버려서 더 올라가는 주가를 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팔아야 되는 순간 팔지 못해서 또 고점에서 하락하는 주가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주가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 영상 보고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잊지 마시고 꼭 연락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내일도 방송을 해드릴 건데, 그 전에 10만 구독자 달성 위에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